체크인스탁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좀 싸늘하니까 몇몇 이슈 있는 그런 이유가 확실한 종목군들, 작은 종목군들만 그나마 좀 버티는 장세인데요. 오늘 장에서 뭘 봐야 될까요? 체크인스탁에서 알아봅니다.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 모셨고요. 에이제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알아봅니다. 그동안은 미국의 정치권 이슈다, 실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FOMC가 그 사이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FOMC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미리미리 일주일 전 준비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과연 이런 장세 속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김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전 더들리 총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연준에 3위까지 올랐던 더들리 총재가 원래 약간 강선론자 같은 분위기의 발언을 계속 쏟아내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지금 7월 달에 당장 금리 내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갑자기 돌변을 했죠. 그러면서 7월 FOMC부터 뭔가 능동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그 갑자기 조정이 나타났고, 어제 이제 엔비디아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7% 급락했다가 2% 상승했다가 종가는 또 1% 빠지면서 끝나는 등 그야말로 춤을 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위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이 이렇게 맥락 없이 이 춤을 추는 경우도 굉장히 드문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조정이 이어졌을 경우에는 FOMC 자체가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즉 구체적인 액션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액션이나 관련된 코멘트를 통해서 또 이제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369, 12처럼 뭔가 그 가이드라인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브레이크를 좀 잡아줄 수 있을지, 미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들리 전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보팅 멤버가 아니죠. 그렇죠. 보팅 멤버도 아니고 이미 이제 그만뒀죠. 네, 전 뉴욕 연은 총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원래는 매파로 알고 있는데 비둘기파적인 지금 특히나 당장 7월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는 뭐예요? 지금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경기가 떨어진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자, 두 가지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한 가지 그림은 미국 경제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한 가지 그림은 뭔가 조금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먼저 이제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저기 이제 미국의 가동률이거든요. 잘 살펴보시면 2016년 실제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등장했을 무렵부터 전체적으로 가동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도 미국의 제조업 가동률이 다시 조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는 메이크 아메리카를 또 고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회복에 따른 재고 조정이라든지 전반적인 이 제조업에서의 확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미국 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이 나쁘지 않고, 제조업 쪽에서도 재고 소진 같은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데,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이 금리 조절을 하면서 2년물의 금리가 급격하게 치솟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을 했다가, 이 역전된 게 다시 이제 정방향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그 변곡점에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0년물이라고 하는 지표물은 미국 경제의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2년물은 뭘 의미합니까? 정책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10년물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방증하고요. 정책적으로 그러면 금리를 낮춰야 될 만큼 정책적인 배려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지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엇갈린 지표들을 살펴보면 7월 FOMC에서 뭔가 방향성을 정해주지 않으면 현재 흔들리고 있는 시장에 뭔가 더 맥락이 없어질 가능성, 9월이나 아니면 11월까지 혹은 선거의 결과가 확실해질 때까지 좀 더 시장에 헤맬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AI 관련 종목군들이 이렇게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그러면 FOMC가 뭔가 방향성을 좀 정해주거나, 아니면 현재 이 주식시장 조정이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는 건전한 조정이었다든지, 왜냐하면 예전부터 연준은 너무 주식시장이 또 과열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를 통해서 다음 주까지 추가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의 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포인트를 지금부터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 당장은 공격 타이밍이 아니다. 만약에 공격 타이밍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FOMC를 보면서 공격 타이밍을 잡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이고요. 지금 현금이 있다면
최근에 뭐 종목들 빠진 거 많잖아요. 뭐 실적 발표에도 빠지고 좋은 실적에도 빠지고 이게 빠진 종목들 많은데 지금 공략하시는 것보단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이런 포인트를 좀 확인하고 공략하시는 게 어떨까. 전략적 접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 웅크리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고 섣불리 좀 빠졌다고 들어가기보다는 FOMC 전후로 분위기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돌격 앞으로 해도 늦지 않다. 우리가 그동안에 봐야 될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FOMC에 대한 얘기를 예전만큼 많이 하지는 않는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증시 변화. 그런데 뭔가 실적을 좀 엄격하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좀 뜯어볼까요? 네, 일단 SK하이닉스가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뭐 나빴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내려온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이랑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 따라 움직였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만큼 실적을 잘 따라다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에 이렇게 연동되는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정직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제는 이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뭐 하이닉스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을 했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이제 실적이 좀 상대적으로 안 좋게 나왔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시장의 눈높이보다 높지 않다라고 한다면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주가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서 낙폭이 많이 나온 상황을 보면 그동안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져갔었던 삼양식품도요, 10% 가까이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화장품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던 실리콘2 같은 경우도 10% 정도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실적적인 기반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에 대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는 거죠. 지금 삼양식품하고 실리콘투는 아직 실적 발표 안 됐죠? 근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도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고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다른 소리 잠깐 했는데 실적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주가 흐름 자체가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왔었던 기업들에 대한 낙폭이 어제 크게 나왔는데 시장의 눈높이를 맞춘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굿뉴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하반기에는 뭐 그 인플레 감축 법안을 통한 뭐 세액 공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흑자 전환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런 청사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 냉정하게 시장을 본다면 지금 상반기 때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수익률 게임을 했었던 자금들이 이제 막 저점대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로 움직일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앞으로 좋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게 메리트가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로도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증시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반 경직을 보시면서 이 하락세가 어느 정도 누그러들면 거기서부터는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은 실적을 기대 삼고 오름세를 나타냈던 종목군들보다는 이제는 좀 그동안 실적이 부진했던 종목, 하지만 나아질 종목, 이 종목군들이 이 주가 퍼포먼스가 더 좋을 거다라는 시각이신 거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7월 달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이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주가가 원래 10,000원짜리였었던 기업이 20,000원이 된다면 그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2배 정도의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처럼 여기서 수익이 난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챙기고 다음 종목군들로 넘어갈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이런 하락장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반등이거나 상승장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을 좀 잘 노려가지고 하반기 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떤 종목군들이 기대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최근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도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게임주들 중에서 이제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군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하반기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1, 2분기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항상 그랬다 그래요. 예. 1, 2분기 때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이 3분기 때 나쁘진 않아도 1, 2분기 때만큼 만큼은- 못 움직였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3, 4분기를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이 또 시장을 바라보는 이런 약간의 좀 변곡점을 만들어주네요. 다음 포인트도 비슷한 맥락으로 실적 더 보겠습니다. 어제는 대기업들 실적 발표가 좀 주를 이뤘는데 이번 실적 시즌 기대를 모았던 종목군들 하면은 조선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동안에 신고가 랠리를 펼쳤었고 또 자동차주 가운데 오늘 기아는 나올 테지만 어제 현대차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그런데 감동 없는 최대 실적이다. 김 이사님은 어젠가요? 저희 그제 이 시간에 실적 도대체 얼마나 좋아야? 라는 헤드라인으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었잖아요. 조금 좋으면 안 되고 많이 좋아야 시장이 반응을 한다라는 거였는데 감동 없는 최대 실적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현대차 뭐 최대 실적이 나왔지만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익은 좀 덜 나왔어요. 그래서 증권사 추정치보다 뭐 매출은 거의 맞췄다고 보고 뭐 이익은 거의 그 수준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뭐 실적의 레벨 자체는 꽤 높았지만 뭐 감동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업은 감동이 있는 실적인데 주가가 이미 감동을 했죠.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올라오면서 이미 이렇게 효과를 주는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같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뭐 최근 조선주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래서 뭐 이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HD한국조선해양도 공교롭게도 저는 뭐 실적 발표하면 탄력이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한 3일 전부터 수급이 좀 빠지는 모습이에요. 기관 외국인 수급 자체가 지금 둔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 고점을 기록했던 7월 23일 이후로는 뭐 외국인 수급은 안 들어오고 있고요. 뭐 기관들도 강도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분기까지의 빠른 실적 개선은 나타나고 있고 어저께 IRS 핵심 포인트는 미 해군 MRO는 천천히 가겠다라는 것을 대놓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인데 뭐 대놓고 천천히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 쪽에 조선사 인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그러면 모멘텀이 둔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HD현대미포든 HD 뭐 현대중공업이든 뭐 삼호중공업이든 아니면 뭐 한국조선해양이든 전체 다 마찬가지. 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조금은 쉬어가도 충분히 되는 자리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은 감동 있는 실적이었지만 주가가 이미 감동해버렸다라는 측면에서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한번 보죠. 네. 현대차는 지난 6월달에 이제 고점 기록하고 나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지금 빠졌는데 수급도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기관 외국인의 통합 수급이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이것은 뭐 트럼프가 부각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어닝피크에 대한 얘기 그동안 뭐 현대기아차만 어닝피크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포드하고 GM도 어닝피크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어닝피크가 내년부터 떨어진다라고 벌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벌써부터 뭐 GM 뭐 할인 판매 얘기 나오고 있고 하반기 20만 대 전기차 쏟아내는 게 뭐 지금 과연 맞는 거냐. 뭐 GM과 포드는 여전히 전기차에서 이익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또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이 이미 좀 수급에는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는 실적에 감동은 없었는데 주가가 이미 감동을 빼버렸잖아요. 그러면 현대차는 반전 포인트가 있는 건 8월 말에 있을 인베스터 데이, 그 다음에 또 하반기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인도 IPO, 이 두 가지가 하락의 이제 방어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대차는
뭐 실적 쪽에서는 앞으로 이제 감동을 줄 가능성은 좀 낮다. 그래서 좋은 실적이 나와도 뭐 뜨뜻미지근하죠. 원래 실적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증권사 보고서에서 N번째 실적 포저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매번 실적이 좋으니까 실적이 좋아도 감동이 없죠. 그렇다면 뭔가 다른 감동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뭐 2,000원 배당주는 꽤 높은 배당을 줬는데 그거보다 뭐 배당을 확 올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인도 IPO가 뭐 데뷔하자마자 소위 대박을 내서 엄청나게 이제 뭐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야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두 가지 이 양가적인 감정은 일단 미국 시장에 너무 올인을 해서 이거 좋은 뉴스 아니거든요. 그럼 미국이 떨어지면 실적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 있어서 약간 불안감이 있지만 반대로 빠진 주가와 인도 IPO, 그 다음에 인베스터 데이를 고려해보면 이 종목들도 아마 한 8월 중후반쯤, 8월 뭐 중순 이후 정도부터는 주가가 추가적으로도 내려온다면 공략하는 자리로 서서히 좀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전략적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조선 실적 좋은 거 맞는데 미리 감동을 했다. 설명 나왔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제약 바이오가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AI하고 연결을 지어주시네요. AI의 확장 의료 해주셨는데 네. 의료 AI 쪽을 보시는 거세요? 아니면 기존의 제약 바이오 섹터 가운데서 AI와의 접점이 있는 쪽을 보시는 거세요? 의료 AI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료 AI가 사실 종목군들의 흐름이 다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번 주 초에 들어서 이번 주 초부터 중순까지 우리 시장에서 큰 변화를 좀 따져보자면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든지 지난주부터 좀 변동성을 계속해서 키워왔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여전히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의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좀 특징적으로 들어오는 새롭게 포착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제 의료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어쨌든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붙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최근에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AI라는 트렌드까지 붙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AI 쪽에 대해서 투자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반도체라든지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붙고 있는데 결국에는 AI라는 트렌드나 이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한다면 그 산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될 건데 그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것이 이 의료 AI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미용기기 쪽이랑 의료 AI 쪽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많이 나오지만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왔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의료 AI 쪽에서도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2030년도까지 연평균 약 40% 정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어제는 조정을 좀 받았지만 제약바이오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 이제 AI까지 우리가 엮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의료 AI 같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선이나 자동차처럼 큰 섹터로 분류하기는 아직까지 어렵지만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좀 부진할 때는 오히려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의료 AI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제약바이오들 분석을 할 때 임상이 2상이다, 3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10년 넘게 걸려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료 AI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단축될 수 있고 비용 자체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JLK라는 기업이 학술지에다가 무슨 게재를 했는데 관련돼서 뇌졸중과 관련되어 있어서 내용이 좀 올라왔는데 이게 10년차 전문의 수준으로 정확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반신반의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 AI 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이제 몇몇 종목군들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작년에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던 기업이 루닛이라는 기업이었죠. 근데 루닛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현재도 가장 큽니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하지만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전 루닛 같은 경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제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은 JLK라는 기업과 뷰노라는 기업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AI 쪽과 엮이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 흐름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프 시멘틱스나 뭐 뷰노나 JLK 같은 기업들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적용 범위가 무궁무진하고 최근에 우리가 의료 대란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의 일손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성장률이 예상했던 것만큼 계속해서 좀 찍혀야 됩니다. 일단은 뭐 기대감,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안고 계속 관심 가져보자. 의료 AI까지 알아봤습니다. 체크인스타기였습니다.